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을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문제풀이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는 8급 간호직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간호관리 기출 문제들로 중심을 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 받으셨죠. 그래서 그 각각의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연도별로 정리가 된 게 아니라 단원별로 정리가 돼서 2010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나왔던 문제들, 최신 기출 문제들로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랑 수업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는 최근 10년 동안의 문제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10년 이전의 문제까지는 기본 수업할 때 그 내용들을 다루어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12단원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목차. 자, 보시면 12챕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챕터로 세분화돼서 기출문제들은 챕터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10년도부터 정리가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개념 정의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10년 이전의 문제들도 한두 개씩은 섞여 있다라는 거를 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출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지?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개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냈지? 또 기출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같은 개념들이 계속 반복해서 서울, 지방, 연도별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 아,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문제풀이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기출문제에는 이게 서울 문제냐 지방 문제냐 이거 안 써놨어요. 몇 년도 문제냐. 문제풀이 하면서 15년도 거는 제가 다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지선다는 서울이고 사지선다는 지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5년도만 토탈 서울 지방이 다 사지선다로 바뀌었죠. 그래서 15년도 건 알려드리면 서울 지방 문제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자, 지방 문제는 예전에는 서울, 경기, 지방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까다로웠던 게 경기도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었고요. 그다음에 지방 문제는 오히려 단순 개념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 문제를 푸시다 보면 훨씬 더 이게 쉽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최소 기본 개념이 2번은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미소 작전으로 나오시는데, 자, 한 번 이상은 정리됐다. 한 번 정도는 다 됐다. 자, 우리 손 크게 들어요. 지금 괜찮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문제풀이반이죠. 기본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급해서 막 문제풀이만 들어가다 보면 간호관리의 맹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더 이상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리고 한두 개 한 문장에서 단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헷갈려요. 그래서 오답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기본 개념 다지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개념은 이미 정립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유인물 받으셨죠? 자,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은 다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서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본서에 대부분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좀 더 특이한 것들은 정리를 해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유인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유인물 꼭 챙기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인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수업 시작 전에 출력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발생하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어떤 오류가 하나 발생할까요? 자,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쉬웠나? 라는 물음표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반을 하고 나시면 오히려 굉장히 만만하게 보세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점수를 채점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높거든요. 거기서 방심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간호관리는 20문제 중에 17문제는 다 맞는 문제예요. 쉽게 갈 수 있는 문제고요. 한 두세 문제만 이거 뭐지? 물음표. 아니면 여러분들의 점수를 조금 떨어뜨리기 위한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거나 안 그러면 두세 문제는 비비 꽂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간호관리에서 점수 차이는 그 두세 문제예요. 나머지 17문제는 기본으로 갖고 다 공통으로 갖고 가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 과목에서 특히 서울 보시는 세 과목 보죠. 가장 점수를 많이 낼 수 있는 과목이 뭐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 생물지역사의 간호관리. 간호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호관리에서는 높은 점수를 일단 획득하고 보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생물은 굉장히 어렵죠. 지역도 굉장히 양이 간호관리에 비해서는 방대하죠. 암기 과목이고 물론 간호관리도 암기 과목이 있긴 하지만 세 과목 중에서는 간호관리를 가장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거기서 점수를 잃으시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간호관리를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고요. 이 과목에서는 내가 점수를 높게, 그렇죠? 높은 점수를 세이브 시켜놓고 보자.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업은 3시간씩 4회, 그래서 총 12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옆에 책 펼쳐 놓으셨죠? 그래서 틀린 문제는 바로 책에 표시하면서 틀린 문제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문제풀이 반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세운 목적이 뭐죠? 관리 100점. 그쵸? 최종 목적은 시험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첫 걸음마 뗄 준비 되셨죠? 네, 그러면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이 페이지에 보시면 간호관리학의 이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저 앞에 보세요. 간호관리학의 이해 보면 여러분들 책 갖고 계시는 분은 책 같이 펴서요.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관리는 목차를 전체적인 개념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관리학의 이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기출문제들이 어떤 데서 출제가 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말 그대로 관리의 개념이 먼저 나오겠죠. 특히 어떤 거? 간호관리가 무엇이냐?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기출문제 봐보세요. 첫 번째 문제가 간호관리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무엇이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왔던 게 뭐가 있을까요? 공부하셨던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관리와 행정의 공통점, 차이점. 근데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의 문제가 대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공통점은 뻔하니까. 그쵸? 그래서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건데 관리 과정을 정의했었죠. 그래서 페이올이 정의한 거, 그 다음에 규릭이 정의한 거, 그 다음에 메리노 토미가 정의한 거. 그래서 5단계, 6단계, 7단계 우리 외우셨잖아요. 그게 가장 또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뭘까요? 생산성이죠. 생산성을 보면 생산성에 대한 문제보다 뭐가 나온다고요? 네, 효과성과 그렇죠. 효율성의 차이점.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기본서에도 보시고 유인물에도 나중에 또 드렸겠지만 그 표만 외우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관리의 특성은 무엇이냐? 또 학문적인 특성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도 정리하셔야 되겠죠. 관리의 특성, 또 플러스 그다음에 학문적인 특성. 학문적인 특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5번 보시면 간호관리자의 유형은 우리 어렵지 않으시죠? 간호관리자의 유형 3가지 뭐가 있었죠?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 그래서 각각의 그 역할에 대한 문제들이 제법 많이 출제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카츠가 말한 뭐가 있었죠? 관리 기술이 있었죠. 그러면 세 가지 관리 기술이 뭐였죠?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실무적인 기술. 그래서 관리자 유형과 관리 기술과 같이 믹스되어서 섞어서 문제가 많이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민츠버그. 민츠버그가 말한 관리자의 역할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 카테고라 위주로 되어 있어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특히 민츠버그는 해 년마다 나오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있고 상황적인 예시를 제시하면서 민츠버그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츠버그는 명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의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장 키포인트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간호관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간호관리의 목표. 자, 여기서 가범, 우리 이거 잠깐 보시면 답은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4번.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답이 4번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답까지 하나하나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범 문항에서 간호관리의 목표를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였었어요. 간호관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럼 뭐예요?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전 문제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답과장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간호관리의 목표는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간호관리는 추구하는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그러면 우리 관리의 특성에서 뭐에 들어가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죠. 그쵸? 그거 보셔야 되겠고요. 간호관리는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길리스. 그렇죠? 그래서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에는 간호관리가 들어가고 또 전환 과정에는 관리 플러스 또 뭐가 들어갈까요? 제 수업 스타일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대답 바로 나오셔야 돼요. 전환 과정의 간호관리 기능, 그럼 뭐야 우리? 기획, 인사, 지휘, 조적, 아니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플러스 지원 기능, 의사결정, 의사소통, 갈등관리, 스트레스관리 뭐 이러한 지원 기능이 들어간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호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알고 행해야 될 지식과 기법이다. 맞는 문장이죠. 답은 바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시면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거를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드러커가 말했냐, 허시와 브랜차드가 말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의 개념에서는 자,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달성한다면 항상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기획을 왜 할까요? 조직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왜 할까요? 그렇죠. 그건 안 해오셔도 되죠. 그래서 조직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영향을 주는 과정이라고 했고요. 권한을 갖고 공식적으로 정해진 역할을 주는 과정이라고 했고, 개인 그룹 자원이 활용해서 함께 일하는 과정, 그 다음에 자원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며 통제한다. 이건 뭐예요? 간호관리 과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재정적, 정보적 자원을 결국 쉽게 말하면 자원을 이용해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내용들이 가끔씩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관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 간호관리 기능에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3번. 틀렸죠? 자, 3번.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이건 안 해도 되죠? 맞아요. 리더십을 발휘하고 직원에게 동기부여하는 과정. 지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틀린 거죠? 지휘로 바꾸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조직은요, 목표 성취하도록 구성원들에게 업무, 권한, 자원 등을 배당하는 과정이다.
맞는 거죠? 결국은 기획에서 만들었던 기획의 가장 핵심 단어는 설정이었잖아요. 기획의 계층화를 통해서 만들어 놓아졌던 거를 잘 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문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과정. 통제죠. 그쵸? 그래서 기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통제죠. 조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 기획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각각의 기획, 기업,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여기에서는 꼭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유인물 잠깐만 보실래요? 간호관리의 기능. 그래서 대표적인 문장들을 써놨죠. 사전에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사전에 결정해요? 육가원칙이요.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행할 건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게 기획이고, 그 다음에 신념,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땡이 있는 것들은 뭐죠, 여러분? 기능이죠. 각각의 과정에 따른 기능. 그래서 기획에는 뭐가 들어가요? 기획의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조직은 기획을 어때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는 거고, 공식적인 구조를 만드는 거고, 그쵸? 직무서실하고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원 이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책임부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조직과 관련된 기능은 조직화, 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변화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인사는 인적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 자, 여기서 조직의 세 번째 땡, 직무를 서술하고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정하는 게 뭐였었죠? 직무 분석, 직무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선생님 그러면 직무 관리가 조직에 들어가나요? 인사에 들어가나요? 자, 대답해 보세요. 둘 다 들어갈 수 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직무 관리가 그쵸? 조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인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직무를 강조하게 되면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무를 설계하고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를 평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대학만의 문제집만 봐도 직무관리는 인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특성, 인적 특성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직무관리가 인사관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나오면 답을 어디다 써야 돼요?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 아셨죠? 그걸 따지지는 마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가 인사에 들어가고요. 지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지휘죠. 그러면 지휘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리더십, 동기부여죠. 그래서 리더십, 집단관리, 커뮤니케이션, 자기주장 행동, 갈등관리, 스트레스관리, 의사소통이 들어가고요. 통제는 처음에 만들어놨던 기준대로 잘 하고 있는지 계획과 실시간의 차이를 관리하는 과정이 통제죠. 그래서 수행평가, 그 다음에 질보장, 법적, 윤리적인 통제, 전문직, 단체 조직 통제 뭐 이러한 것들이 통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행정과 관리를 서로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요. 자,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오지선다는 서울시 문제로 보시라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자,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정치 권력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다고요? 행정이죠. 행정을 공행정의 개념으로 보시고 관리는 사행정의 개념으로 보시고 쉽게 말하면 관리는 그러니까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었죠. 행정은 나라에서 하는 기업.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는 행정이 맞죠. 자, 그러면 1번. 법령 제약을 더 받는 거는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령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 행정이고요. 덜 받는 거, 행정에 비해서 덜 받는 게 관리죠. 그 다음에 능률성을 강하게 추구하는 것. 관리죠. 그 다음에 경쟁성이 높은 것. 관리. 그 다음에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 관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이거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기 표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
자, 공통점부터 먼저 볼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관리든 행정이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료제죠. 관리든 행정이든 관료제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조직이 있어야지만이 관리든 행정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공통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출로 그 다음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관리와 행정을 차이점으로 나눌 수 있는 카테고라이즈가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권력성, 그 다음 독점성과 능률성, 법의 제약 정도, 목표, 평등성, 이게 시험 문제 예전 문제로 한번 나왔었고요. 점차 이거가 이제 서브로 들어가서 그 책에 있는, 그러니까 윗물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말 풀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문제는 지금 형태처럼 행정은 관리보다, 뭐 관리는 행정보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간호관리 특성 중 맞지 않는 것. 자, 1번. 관리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아까 공통점에 설명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간호관리는 어떤 조직? 간호조직이죠? 그래서 간호조직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4P 공부하셨죠? 그러면 4P에서는 여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4P에서 1번 문장.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렇죠. 플레이스,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리의 목표. 아까 동그라미 하시라고 그랬죠? 관리의 목표를 동그라미 하면 뭐다?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 4P는 뭐에 들어가죠? purpose, 목적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었죠? 과정지향적이다, 목표지향적이다. 목표지향적이다 라는 멘트도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추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멘트들로 많이 나오고요. 3번. 간호관리에서 중요시하는 거는 인적 요소예요? 물적 요소예요? 그렇죠. 인적 요소를 훨씬 더 중요시하죠. 그럼 4P에서는 person,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질의 간호를 위한 자원의 기술적 활용이 요구된다. 맞고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될 게 또 하나. 4P가 무엇인지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간호관리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인간 행위를 여러 학문으로부터 통합 과학적인 과정의 학문이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1번에 우리 간호관리의 학문적인 성격에 답까지 가범 문항을 뭐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통합적이다 라는 거였었죠. 간호관리가 뭐예요? 간호학 플러스 관리학, 경영학, 행정학, 교육학 뭐 이런 데 다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범 문항은 통합적이라는 거를 같이 써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호사들의 만족과 통합을 통한 조직의 계속적인 발전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는 인간 중심적 성향을 띠는 학문이다. 말이 긴데 나번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그렇죠. 인간 중심적. 그럼 여기서 말한 인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환자예요? 간호사예요? 간호사라는 거죠. 그래서 간호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원들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간 중심적인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응용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이려는 성과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그러면 답까지 답원에서 핵심 단어는 성과지향적인 아웃풋을 강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성, 조직의 효과가 높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유효성이죠. 그래서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려고 하는 성과지향적인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유입된 이론을 기초로 한 간호학은 우리나라 전통학문은 아니죠. 외국에서부터 반영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간호현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아야 하는 상황 적합성을 강조한 학문이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 상황 적합성. 그러면 답은 5번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럼 벌써 다 나왔어요. 학문적인 성격. 가번 통합적이다. 나번 인간 중심적이다.
답은 성과 지향적이다. 라번 상황 적합성이다. 한 가지 빠졌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5개였어요. 그렇죠. 과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 관찰에 근거한 연구를 통해서 실증적인 결과를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 절차를 통해서 시행을 해야지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론 이렇게 해야지만이 간호관리의 학문적인 성격이 5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로 정의해 놓으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가 15년도 지방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효과성을 물어본 거죠. 효율성, 효과성을 비교한 문제예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자, 볼게요. 자, 경제적인 개념을 내포하여 투입과 산출에 대한 관계예요. 효율성이죠. 그죠? 투입에 대해서 산출의 관계인데 효율성. 자원 활용을 고려해서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성과의 공평성. 자,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성과의 공평성. 그러면 이건 뭘까요?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성과. 얘는 효과성이죠. 근데 앞에 문장이 뭐가 나왔어요? 자원 활용 정도를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아웃풋을 측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효과성이 아닌 효율성이죠. 조직 4번.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생산적으로 사용했나? 이건 바로 나와야 되죠. 효율성. 자, 그러면 가치 추구의 개념이요. 자, 가치 추구의 개념을 내포해서 목적 달성 정도요. 목적 달성 정도면 효과성이죠. 근데 앞에가 뭐예요? 경제성의 개념이에요. 가치 추구의 개념이에요. 가치 추구이기 때문에 3번 문장은 효과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 그러면 생산성과 효율성의 개념이 비슷한데 얘네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요? 안 나온다고요. 아주 쉬운 말로는 안 나와요. 단 차이점은 뭐예요? 효율성과 생산성의 차이점. 생산성은 효율성의 개념과 거의 비슷하죠. 거기에 효과성의 개념까지도 포함한 게 생산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생산성은 효율성 플러스 효과성인 거고,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물어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인물에 봐보세요. 효과성과 효율성. 자, 보시면 일 자체가 올바른 것이냐 아니면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냐에 따라서 효과성, 효율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첫 번째 땡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 목적에 달성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예요? 효과성. 근데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그대로 지금 나왔죠. 효율성. 환경과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행에 관련된 업적 질에 대한 측정치. 그러면 또 질문을 들어오세요. 선생님, 효과성이든 효율성이든 질을 측정하는 개념인데 왜 얘는 효율성인가요? 그 세 번째 땡 문장.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서? 그렇죠. 기술 수행이라는 말 똑같이 질을 측정하는데 기술 수행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질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된다고요. 앞에 똑같이 질을 측정하는데 앞에 어떤 말이 아까처럼 경제성이 개념이냐 가치 추구의 개념이 들어가느냐 이런 문장에 따라서 뒤에 문장이 다 답이 효과성인지 효율성인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효율성은 자원 이용 정도를 활용해서 아웃풋을 따지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냐 단기냐 이건 금방 아실 거고요. 결과를 측정하느냐 수단을 측정하느냐 결과를 극대화하느냐 비용을 최소화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6번 문제처럼 나오기도 했지만 자 7번 문제 한번 봐보실래요? 7번 문제도 최근 서울시 문제였었어요. 자 보시면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 사용하는 정도 나오면 뭐예요? 바로 들어가야 돼.
효율성이죠. 그래서 자원을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한 경제 원리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효율성이에요. 2번, 나번. 최소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 산출. 효율이죠. 수단을 목적과 분리한 상태에서 산출에 극대화하는 수단적인 개념이요. 산출을 극대화하는 건 효과성이죠. 근데 그거의 수단적인 개념이고, 수단이 목적과 분리가 된 상태가 쉽게 말하면 목적하고 수단이 연결된 상태에서 아웃풋을 높이는 건 뭐예요? 효과성이에요. 근데 답원 문장은 분리시켰다고 먼저 전제가 들어가고 또 수단적인 개념이다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라번 산출이 당초 목적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를 의미하는 동태적, 사회적, 목적적 개념이다. 효과성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답은 1번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라번 문장을 효율성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동태적이다, 사회적이다, 목적적 개념이다, 효과예요. 그러면 효율성으로 개념을 바꾼다면 정태적이라는 거죠. 동태적인 반대말이 정태적이죠. 정태적.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게 아니라 경제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정태적, 경제적, 수단적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정태, 경제, 그 다음에 목적인 게 아니라 수단적 개념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효율성에 가까운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도 말이 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8번은요. 자,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것이고요. 자, 이게 15년도 서울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만 봐도 몇 줄이에요? 4줄이에요. 자, 국시 패턴이요.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시가 바로 딱 문제 나와서 예전처럼 병태생이 외워서 증상 외워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상황적인 케이스 예를 줘요. 환자가 뭐 열이 어떻고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응급실로 왔는데 이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간호중재는요. 그러면 답까지 1, 2, 3, 4, 5가 다 답이에요. 근데 핵심이 뭐예요? 가장 먼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요. 많은 건 6줄까지도 가요. 그래서 문제가 줄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간 게 국시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공무원 시험에도 지금 같이 그런 비슷한 왜요? 국시 냈던 교수님들이 똑같이 내고 있거든요. 비슷하게. 현재가 이제 간호직 공무원들도 뒤에 한번 봐보세요. 10번 문제, 11번 문제 이렇게 단답형으로 문제 안 나온다고요. 그쵸? 예전까지는 그렇게 단답형으로 바로 나왔었어요. 근데 8번 같이 보면 그거를 다 분석을 일단 한번은 해야 된다라는 패턴으로 문제가 조금씩 변형되고 있다라는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민츠버그의 3가지 카테고라이즈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쵸?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대인관계죠? 역할이었었죠. 그러면 3가지 여기에 카테고라이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대표자, 지도자, 섭외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정보 뭐였을까요? 정보적인 역할, 그쵸? 정보적인 역할. 그래서 모니터 역할. 그 모니터 역할은 다른 말로 정보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수집자의 역할. 그 다음에 또 무슨 역할?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 전단자 역할. 그 다음에 또 무슨 역할? 대변인의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있었죠. 자, 의사결정자의 역할에서 밑으로 들어가면 또 뭐였었죠? 기업가. 기업가는 뭔가를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기업가의 역할. 또 하나 문제 해결자의 역할.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해결자의 역할. 다른 말로 위기 수습자의 역할.
고충 처리자의 역할. 약간 멘트들이 좀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런 역할이 있고, 또 하나, 조직에 필요한 자원들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자원 분배자의 역할. 또 하나, 협상자의 역할. 이거 있었죠. 그래서 가장 쉽게 하면은 민츠버그의 세 가지 역할이 무엇이냐, 요거 문제가 일단 가장 쉬운 문제, 이게 나왔었어요. 초창기 버전의 문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나 대인관계적 역할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요게 나왔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조금 더 계속 얘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해 연마다 나오는, 별표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옆에 땡땡이 있죠. 대표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조직의 대표로 나가서서 조직의 대표로 살 수 있는, 연설하고 진두지휘하고 뭐 사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역할을 물어보는, 여기에 땡땡이 지도자의 역할은 뭐예요? 구성원들을 훈련하고 동기부여하고 교육하고 뽑고하는 역할들, 뭐 이런 땡땡이들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또 뭐냐면, 그래서 이 땡땡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왔 대인관계적 정보적 의사결정자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얘예요. 의사결정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심해졌죠. 그래서 8번 보세요. 심해졌다는 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일단 4줄 나오면 겁내지 마시고요. 핵심 단어부터 찾으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볼까요? 8번. A 간호사는 장기 이식의 병동의 간호단위 관리자예요. 그쵸? 간호단위 관리자로 며칠 전에 실시한 간 이식의 최신 직영 보수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간호사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간 이식실의 리모델링을 위해 타 병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도입하고자 기획했어요. 이 역할들 중에서 제외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벌써 사지선다에서 3개가 다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닭가지 문항을 보면서 우리 찾아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대표자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간호단위 관리자예요. 장기 이식병동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식실을 만드는, 그죠? 아니, 이식실에 관련한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최신 교육에 대한 모든 걸 갖고 있는 대표자의 역할들이기 때문에 간호단위 관리자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의 전달자는요. 어떤 단어를 보고 전달자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수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병동 간호사들한테 알려줬다고요. 그래서 수간호사 미팅회의 갔다 와서 수간호사가 그 수간호사 회의에서 관련된 자료를 간호사한테 정보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전달자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위해서 벤치마킹하고 기획했대요. 역시 핵심 단어는 기획이죠. 그러면 무슨 역할이죠? 기업가의 역할이요. 그래서 제외되는 게 뭐라고요? 섭외자의 역할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어때? 예전에는 한 가지 상황만 줬어요. 지금처럼. 최신 직영 보수교육을 통해 알게 정보된 정보를 병동 간호사에게 알려주는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다고요. 근데 보세요. 3가지 역할을 다 섞어놓고 아닌 걸 찾아내죠. 그래서 조금 더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역할 서술 구체적인 예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금처럼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땡땡이들을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다 아신다는 전제 하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9번 볼게요.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자의 역할에 우리 4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기업가의 역할, 문제 해결자의 역할, 자원 분배자의 역할, 협상자의 역할이에요. 우리 그렇게 4개 딱 외웠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왔어요? 땡땡이가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럼 그걸 풀어야 된다고요. 자, 구성원들을 동기유발하고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거는 누구 역할이에요? 누구 역할? 어떤 역할? 지도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디 속하죠? 대인관계적 역할이에요. 조직과 환경에서 기회를 찾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거. 뭔가 사업을 정하는 거는 기업가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자의 역할. 그러니까 얘가 바로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 이게 14년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14년도 이렇게 나왔다가 15년도에 조금 더 어려워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조직에게 법적,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적이고 일상적인 의무를 결정하고 수행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상징적이고 일상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대표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역할은 뭐예요? 대인관계적 역할이죠. 외부 사람에게 조직의 정책, 계획, 활동, 결과 등에 대한 결정을 알리는 것. 대변인의 역할, 대변자의 역할이에요. 그럼 무슨 역할? 정보적 역할에 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4번 문항은요. 4번 닦아진 문항이 문제집 같은 문제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인의 역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10번은 굉장히 쉬워요. 자, 몇 번? 상관 부하 직원들과 함께 일할 뿐 아니라 타 부서나 외부인과의 교류를 관리하는 역할이요. 대변인이에요? 섭외자예요? 섭외자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섭외자의 역할을 한번 봐보세요. 정보와 관련된, 섭외자의 역할. 외부 이외 관계자와, 그러니까 외부와 정보를,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역할. 외부인과의 상호작용, 외부인과의 교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전부 섭외자의 역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더 밑에 써놓으시면요. 관리자와 섭외자의 역할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만 써두세요. 관리자와 조직 외부 사람과의, 또 외부 사람 또 나와야죠. 조직 외부 사람과의 거래를 맡는 것이요. 의외로요, 섭외자 문제를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틀리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러드리는 거고요. 관리자와 조직 외부 사람과의 거래를 맡는 것. 이게 섭외자고요. 또 한 가지. 조직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직 성공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로부터 자원을 모색하는 것. 조직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원을 모색하는 것도 섭외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섭외자의 역할은 조금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11번. 의사결정자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렇죠. 바로 나와야 되죠. 5번이 아니죠. 대변자의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정보적인 역할이죠. 이게 서울시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아주 쉽게 나올 수 있고요. 12번이요. 관리자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땡땡이들이 나온 거죠. 조직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 등을 당면했을 때 올바른 행동을 수행하는 거. 그렇죠? 고중처리자 맞죠? 그럼 2번은요. 자, 중요한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한대요. 여러분, 협상자예요? 대표자예요? 자,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조직을 대표한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멘트가 뭐가 들어갔냐고요. 협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상자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조직과 환경에서 기회를 찾고 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바로 나와야 되지. 기업가의 역할. 다양하고 특정한 정보를 조직과 환경에서 찾고 받는다. 찾는다. 모니터 역할, 자료 수집자의 역할. 그 다음, 부하 직원들을 동기유발하고 직원의 채용 훈련을 담당하는 역할. 네, 답까지 5번 문항도요,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은 협상자, 3번은 기업가, 4번은 모니터 역할, 5번은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답은 1번이죠. 13번. 카츠의 관리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이다. 자, 카츠의 관리 기술은 지금 닦아지 문항에 나온 것처럼 실무적인 기술, 개념적인 기술, 인간적인 기술 세 가지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판단이기 때문에 인간적 기술이에요. 조직의 목적과 조직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개념적 기술이죠. 경험, 교육, 훈련으로 또 습되는 거. 실무적 기술. 지식, 방법, 기술, 장비 등이 필요하는 거. 실무. 조직 내에서 개인의 활동을 조직하고 전체 상황에 적합하도록 진행해 나가는 능력.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전체 상황이요. 전체를 봐야 되는 능력은 개념적 기술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카츠의 개념적 기술에 대한 게 아닌 거.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한다. 맞아요? 그럼 이거 유인물 잠깐만 보실래요? 앞에 문장이 빠지면서 이것만 써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었던 건데, 자, 임상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실무적 기술. 한 페이지 정도 양이 많죠? 그렇죠? 여기에서 그냥 골라낸 거예요. 그러면 개념적 기술에서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조직의 사명, 비전, 목표를 포함한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리라고요. 큰 그림을 이용해서 내부 고객과 내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한다. 그랬으면 바로 개념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빼놓고 빅픽처를 빼놓고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한다 그랬더니 요때 시험 보신 분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실무적 기술이라 수간호사 역할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다고요. 아셨죠? 그렇지만 이거는 개념적 기술이에요. 개념적 기술은 어떤 관리자죠? 최고 관리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방적이고 위협적이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개방적이고 위협적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게 이거를 개념적 기술로 보셨던 분들이 많은데 특히 어디냐 인간적 기술의 두 번째 봐보세요. 그러니까 개방적이고 위협적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뭐냐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술에 속한다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변화하는 보건의료 체제의 현실을 받아들인다.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지 않아요? 그대로. 그쵸? 개념적 기술의 2번 봐보세요. 있죠? 그 다음에 지도성을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생각하고 책임을 수용한다. 4번의 멘트에 있는 말 그대로죠. 그 다음 법적이고 윤리적인 간호실무 표준을 모든 관리 기능에 반영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닭가장에 있는 것들이 다 유인물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념적 기술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인간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개념적 기술은 지금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사명, 비전을 수용하고 공유하고 보건의료 체계 현실을 받아들여서 보건의료 체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해야지만이 내가 속하는 간호조직이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명, 비전, 목표. 뭐죠 이게 우리? 기획의 계층화잖아요. 그런 큰 그림들을 이용해서 고객들의 요구를 이해한다. 외부 고객은 누구예요? 환자, 그 다음에 보호자, 그 다음 손님들, 내부 고객은 직원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이해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책임을 수용해야 되고 매일매일 계획하고 고객 서비스를 해야 되고 표준을 지켜서 표준들이 관리 기능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개념적인 기술이에요. 인간적인 기술은 정직과 성실을 인간관계에서 유지하되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개방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을 만들고 업무 환경을 인간화하고 의사소통 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보를 주어서 구성원들이 잘 알게 되고 명확하게 의사소통해야 되고 피드백도 잘 주셔야 되고 문제 해결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실패를 배우는 기회로 해야 되고 의식은 깨어있도록 하고 긍정적인 인생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강점 약점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요. 실무적인 기술은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수행하도록 하고 그죠? 정책 절차 잘 알고 따르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행 능력 기술을 알고 위임하고 감독하고 상담가로서 행동하고 그 다음에 환자 사정 조언하고 특히 동그라미 5번을 좀 별표하실래요? 환자 간호에 있어서 결과지향적이다, 결과중심적. 자, 결과지향적이다, 결과중심적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환자 간호에 있어서 그렇죠? 힐링돼서 퇴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기술이라고요. 환자가 병원에서 최종 목표는 뭐예요? 건강 회복해서 퇴원하는 거죠. 그게 결과중심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 이 문장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때 이 문장을 넣었는데 너무 기뻤어요. 왜 그럴까요? 틀린 문장을 너무 많이 가셨어요. 이거를 개념적 기술로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틀리면 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별표하시고요. 아, 이거는 환자 중심적인 거기 때문에 환자 간호에서 결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환자를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시키는 결과 중심적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기술로 가셔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제가 여기서 문제 내라면 아마 5번 문제 아마 한 번은 늘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15번부터는 이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